그러니까 이거를 흙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새 뿌리가 이제 또 새로운 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노빌가씨입니다. 오늘은 홍천 정원 일기 두 번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은 없어요. 제가 정원을 살펴봤는데 뭐 특별하게 드릴 소식은 없고, 오늘은 이제 수생식물들을 한번 키워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건 이제 연꽃인데요. 초미니 연꽃이에요. 30cm짜리 그런 수반에서도 살 수 있는 초미니 연꽃 리틀 레드 미싱이라는 품종입니다. 이거를 인터넷에서 구했는데 이쪽 연근이 조금 무르고 냄새가 좀 나요. 그리고 여기도 좀 물컹물컹한데, 제가 이제 구매처에다가 연락을 드려봤어요. 이거 좀 교환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눈 부분만 살아있으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 봤을 때는 크게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콜로카시아예요. 물토란이라고도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콜로카시아 모히또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요거는 토란인데 물토란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요것도 이제 물빠짐이 없는 그런 수반 같은 데서 직광해서 키우면, 지금 애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친한 동생 가든킹 님이 선물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자구를 떼서. 요거를 또 이제 수반에다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토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에 한번 밭에서 그 세숫대에 심어서 한번 키워봤는데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고요. 수생식물 말고 오늘 또 심어줄 거는, 요거는 뭐 따로 심는 건 안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대파예요. 이제 대파 키우는 것도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고 싶었는데, 요거는 새끼 낳는 파예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자란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정확히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프로게님의 퀘스트인데요. 요거는 원래 화분에 심어서 이제 뿌리파리 퇴치하는 그런 연계 퀘스트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요거는 이따가 따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홍천에 오다가 화원을 이제 지나가요. 그런데 카네이션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3개 한번 사와봤습니다. 큰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조그만 게 좋아서 요거 이제 노지에 한번 심는 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거 연꽃 연근 심는 거랑 이 콜로카시아 심는 방법, 그리고 흙은 어떤 걸 쓰면 좋은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수반이에요. 이렇게 물구멍이 없는 화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한 30cm가 조금 넘는 그런 수반이고요. 요거는 그냥 국그릇인 것 같아요. 요거 2개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만한 게 2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원을 다 뒤져보니까 요거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꽃은 여기다가 심어줄 거고, 요 콜로카시아를 여기 작은 데다 심어준 다음에 조금 더 큰 수반을 구해서 옮겨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생식물 심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흙 선택이에요. 제가 2년 전에도 연꽃을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상토를 이용해서 심었었는데요. 절대 상토 같은 걸로 이제 물 안에서 키우는 수생식물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상토에 물을 줬더니 그냥 흙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가벼운 그런 재질들이 막 위에 뜨고 흙탕물이 사라지지도 않고 아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런 연꽃이라든지 수생식물을 키울 때는 바틀기나 논흙 이런 거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에 수생흙 이렇게 치면 이렇게 수생흙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건 제가 이따가 편집하면서 또 사진이랑 함께 띄워드릴게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냥 모래질의 흙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양분이랑 다 섞여 있다고 해서 굳이 비료 같은 거를 섞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논흙이나 밭흙 같은 거를 사용하셔서 혹시 심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맨 아래쪽에다가 한 줌 정도 이렇게 퇴비를 깔고 그 위에 논흙이나 이런 거를 넣으신 다음에 이제 연이나 저런 물토란 같은 거를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심으신 다음에 얘네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유박 알갱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여기 중간중간 몇 개씩 박아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꽃 저거부터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 10cm에서 15cm 정도, 많이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연꽃이 뿌리를 내릴 정도의 수생흙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수반이기 때문에 전 한 20cm 높이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연꽃에 파리가 붙었는데요. 쟤를 좀 쫓아내고 이제 심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연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자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끝에 잎눈 같은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땅에 잠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옆에서도 또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거 두 개가 땅에 잠기지 않도록 심어줍니다. 그러면 사실 그냥 이렇게 흙 위에 얹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요 윗부분이 조금 위로 올라가게, 옆에서 봤을 때 이 수평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약간 요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살짝 파고 이쪽에 위쪽으로 언덕을 좀 준 다음에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물은 이따가 콜로카시아 심고 나서 함께 주도록 할게요. 얘는 잠깐 옆으로 놔두고요. 이 콜로카시아를 심으실 때는 얘가 지금은 원예용 상토에다 심겨져 있잖아요. 요거를 좀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얘가 또 저 수생흙이랑 막 섞였을 때 안에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에서 풀어져서 위로 이런 펄라이트라든지 이제 코코피트의 그 가루 같은 게 둥둥 떠다녀서 진짜 보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적응도 되게 잘하고 강건한 식물이라서 그렇게 탈탈탈탈탈탈 털어주시면 이렇게 뿌리만 남습니다. 한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수반에다가 이제 콜로카시아의 뿌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 중간 정도 위치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생흙을 한 삽 정도만, 한 반삽 정도 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삽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콜로카시아를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물이 한 2-3cm 찰랑찰랑 거리게 수위를 좀 줄 것이므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뿌리가 그래도 한 여기까지 올 정도로 높이를 맞춰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수생흙으로 또 채워주시면 돼요. 요 정도 이렇게 심어준 다음에 이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상토랑 다르게 이렇게 막 꾹꾹 눌러줄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뭐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뭐 폭신폭신한 그런 흙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뭐 이렇게 톡톡 두드려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물을 채워주기 거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뿌려주시면 좋아요. 저는 얘가 좀 작아서 물이 많이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물조리개로 해줄 건데요. 이게 흙이 파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런 화분 안에다가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그 위에 물을 주시면은 흙이 파이지 않고 흙탕물도 잃지 않으면서 골고루 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조그만한 애들이니까 그대로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물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연꽃도 좀 골고루 흙이 파이지 않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어쨌든 흙이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물이 조금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차오르는 만큼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 콜로카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물을 해줬고요. 제가 이거를 빗물 받아놓은 걸 쓰다 보니까 지금 황사가루, 송화가루가 많이 떠 있는데요. 굳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연꽃 같은 경우에는 이 순이 살짝 위로 올라오도록 해주셔도 되고 아예 잠겨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더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잠길 정도로 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조금 하고 올게요. 얘네가 흙탕물이 조금 잦아들면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어디다가 놓고 키울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이제 노지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제가 키우던 그 품종인 것 같고요. 얘도 이렇게 포트에서 빼보시면 이렇게 피트모스에 키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지에 심으실 때는 요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조금 뿌리를 정리하신 다음에 심으셔도 됩니다. 저는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랑 요거 좀 작은 꽃, 요거는 포트째로 그대로 심어보고요. 요 분홍 색깔 겹꽃 피는 요거 같은 경우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뿌리를 조금 털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터실 필요는 없고요. 옆에 이게 이렇게 쭉 짜면 물기가 쭉쭉쭉 떨어집니다. 혹시 이제 과습 같은 게 올까봐 무서우신 분들은 너무 많이 털진 마세요. 이게 많이 털어도 식물을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잘 살리실 수 있는데, 혹시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이 적응할 때까지 그거를 조금 케어를 못 해주실 수가 있어서 한 1cm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흙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새 뿌리가 이제 또 새로운 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살짝만 정리를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밑에도 살짝만 뜯어주시고요. 요 제거한 흙은 버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심을 구덩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조금 파고요. 얘네를 여기다 놓고, 얘도 여기다 이렇게 넣고, 지금 위치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높이는 딱 맞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두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아 심는 게 조금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씩의 공간만 놔두고 이렇게 세 개를 모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남는 공간에 원래 흙을 이렇게 넣어서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다 채우고 나서는 옆에를 노지에선 좀 꾹꾹 눌러서 뿌리랑 그 새로운 흙에 공극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에도 손을 넣어서 흙을 잘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을 줄 때 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흙턱을 조금 만들어서 물조리개로 물을 줬을 때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살짝 고여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얘가 뿌리가 흙에 다 활착을 하면 없애줘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이 색감이랑 이 모양이 잘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여기다가 이제 물을 흠뻑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여기 물턱에 고여서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얘네가 물을 오랜 시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빛이 많기 때문에 꽃에 물이 안 닿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냥 처음이니까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지에서 키우면 다글다글하게 새순이 많이 올라와서 꽃도 가을까지 펴줄 거니까요.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남부지방에서도 월동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뭔가 남부지방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중부지방 그 위쪽에 추운 데서도 이 윗부분은 죽지만 밑에서 봄마다 올라온다고 하셔서 저는 실험 삼아서 한번 여기다가 심어 보았습니다. 내년에 얘네가 또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예쁘게 피면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네이션도 물주기를 완료를 했고요. 이제 판은 제가 혼자 심어주고 마지막에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오는 동안 이제 이사도 끝났나 봐요.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연꽃 이제 수반에다가 물을 담아준 지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흙탕물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물 안에가 보이는데요, 연근이 완전히 흙에 묻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토란 모히또 품종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흔들리지만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한번 말랑말랑하네요. 이 상태로 이제 빛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노지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특히 연꽃 같은 경우에는 빛이 부족하면 꽃을 안 피워주기 때문에 최대한 직광에서 해가 오래오래 드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연근 상태가 안 좋아서 올해 바로 꽃을 피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히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베란다나 실내에서 자라고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처음엔 잎이 좀 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경험을 해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잎이 좀 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밑에서 바로 올라올 텐데, 그거 새로운 잎부터는 바로 땡빛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자랄 것 같습니다. 이제 땡빛으로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블루베리가 이렇게 햇빛이 가장 좋은 여기에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얘네도 햇빛이 가장 좋은 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면서 흙탕물이 조금 다시 일었는데요. 여기다가도 이제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연근이 조금 막 떠오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을 2개를 넣어서 조금 받쳐줬고요. 콜로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얘가 조금 쓰러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흙 위에다가 돌멩이 2개를 얹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도 이제 심어줬어요. 새끼 낳는 이 대파인데요. 얘는 이렇게 오늘 심어 놓은 것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수국도 많이 자랐는데요. 저거 수국 보고 싶으신가요? 궁금하시죠? 잠깐 보여드리고 그럼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음에 와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 잘 자랐어요. 풍성해졌죠. 밑에서 올라온 애들인데도 이렇게 꽃봉오리들을 다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얘네는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와서 수국만 위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